자, 오늘 수능 특강 끝입니다. 21번 지문 바로 보고요. 근데 21부터 24가 조금 의미심장해요. 좀 어렵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21번 지문이 조금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셔야 될 텐데요. 그래서 21번 지문 내용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문법이라든가 기본적인 단어 같은 것들도 꽤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공부하셔야 된다라는 경고 메시지 먼저 좀 날리고 자 이제 시작을 해보죠. 자, 도입부 1번 문장부터 하나씩 볼게요. 자, enabling animals to operate. 자, 가능하게 한대요. enable animals 동물들이 to operate 작동하도록. 그러니까 작동한다는 게 살아간다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In the presence of harmless stimuli. harmless니까 유해한 자극의 존재 내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해주는 건 결국 대부분 거의 보편적인 기능이다. 뭐에? 학습에. 그러니까 동물들은 학습을 통해서 뭔가 유해하지 않은 자극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는 거.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배워서 무해한 자극이 있는 곳에서만 살 수 있게 해준다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배워서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learning이 되겠고, 그걸 통해서 유해하지 않은 자극을 만들어낸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동물들은 학습을 통해서 무해한 환경 내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고소공포증을 느끼는 건 본능이죠. 왜요? 거기서 떨어지면 죽는다라는 걸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아서 이제 우리가 그걸 공포증을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배워서 가능하다는 거죠. 이거 꼭 기억하시면 돼요. 대부분의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피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본능적으로 피한다라는 말이 뭐랑 같은 말이에요? 이거랑 같은 말이죠. 그지? 본능적으로 피해야 유해하지 않은 자극 내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죠. 그래서 they have not previously encountered. 그들이 이전에는 만나보지 못했던 뭔가 물체들은 도망가도록 한대요. 당연하죠. 그지? 자, unfamiliar objects, 익숙하지 않은 물건들은 may be dangerous,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treating them, 대하다죠. 그래서 이 익숙하지 않은 물체들을 그러니까 caution, 주의 깊게 조심하면서 다루는 것은 생존하는 데 있어서 가치, 그래서 뭐 생존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존하는 데 가치가 있다. 이거랑 같은 얘기죠. 생존한다. 그죠? 자, 그래서 조심한다라는 건 결국 요거랑 같은 말인 거고요. 그죠? 자, 그래서 5번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죠. 만약에 persisted in however such careful behavior. 자, 지금 이거 과거 시제 썼잖아요. 자, 그럼 과정법을 썼을 텐데, 그러니까 요거는 이따가 문장 독해서 다루도록 하고요. 근데 여기 갑자기 문제가 뭐냐면 근대라고 돼 있어요. 근대.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신중한 행동을 계속 persist, 고집을 한다면 이거는 아마도 오히려 뭐 할 수 있냐면 방해할 수 있대요. 부정사수로 갑자기 전환됐어요. 그래서 interfere with, 그러니까 여기 봐봐. 여긴 분명히 survival 하는 데 있어서 가치가 있다고 해놓고 여긴 갑자기 interfere with라는 부정어를 써가지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feeding and other necessary activities, 먹이를 찾아다니는 거랑 아니면 다른 좀 필수적인 활동들을 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대요. 그래서 어느 수준까지냐면 benefit of caution, 신중을 가하는 이러한 이점이 심지어 잃어버릴 수준까지. 그러니까 신중을 가하는 걸 너무 지나치게 해버리면 어떻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잃는 게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득도 있겠지만 실이 더 커져버린다는 뜻이에요. 너무 신중만 가하면. 자, 그러니까 여기서 갑자기 흐름이 전환되죠.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요걸로 관련해서 내용과 흐름을 제대로 잡고 있니? 라는 문제를 중심 내용 파악이나
아니면 순서 배열 문제 같은 걸 출제할 수 있겠죠.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however로 흐름 뒤집히는 거. 자, 그래서 익숙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거는 이 도입부랑 연결해서 이해를 하면 뭐랑 같은 말이에요? 학습이 된 거예요? 학습이 안 된 거예요? 학습이 안 된 거죠. 학습이 되지 않은 거 얘기하는 거죠. 자, 시훈아, 필기하자. 자, 익숙하지 않은 것을 회피하면 생존에 유리하지만 지나치게 안전만 추구하면 오히려 잃는 것이 많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전개라고 해놨지만요. 사실은 전 개인적으로 요거는 전개보단 반전이라고 보는 게 좀 더 맞아 보입니다. 흐름이 뒤집혔죠. 자, 그래서 6번부터는 쭉 예시를 들고 있는데요. 자, 6번. A turtle that withdraws into its shell. 자, 여기는 일단 필기 다 끝나면 이어서 할게요. 그래서 만약에 거북이가 withdraw는 빼다란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가 쫄아가지고 그 거북이 등껍질 안으로 이렇게 쓱 들어간다는 뜻이야. 그럼 이제 쫄았으니까, 그러니까 도망가야겠죠. 그러니까 매 순간 바람이 불 때마다 아니면은 그림자가 들이울 때마다 계속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경주를 이기지 못한다. 이거 그러니까 토끼와 거북이 그 비유한 거야. 그러니까 경주에 이기지 못하는 건 그러니까 살아남지 못한다는 걸 얘기하는 걸 거고요. 심지어 게으른 토끼한테도 경주를 질 수밖에 없다는 건 그러니까 그만큼 뒤처질 수 있다는 거죠. 너무 지나치게 안정만 추구한다면.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모든 동물들은 habituate to safe stimuli that occur frequently.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자, habituate는 무슨 뜻이에요? habit이 습관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습관화하다. 그러니까 고정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리다라는 걸 거예요. 그래서 안정적인 스티뮬리, 즉 안전할 수 있다라는 자극을 habituate, 습관화를 하는 거죠. 뭐 할 때? 자주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자주 일어나는 자극은 그냥 어떻게 하는 거야? 습관화를 해버린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처음에 어렸을 때 뭔지 모르겠죠. 근데 이렇게 해서 보니까 바람이 이렇게 부는 거는 딱히 내가 거북이가 이렇게 걷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없겠네. 이런 식으로 계속 학습하면서 그거를 habituate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제일 중요한 말이 이 learning이 뭐로 연결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냐면 여기로 연결돼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알겠죠? 자, 그래서 confronted by a strange object. 그래서 어떤 낯선 물체에 직면하게 되면 그러면 이 경험이 없는 동물은 당연히 얼어붙고 숨으려고 하겠죠. 경험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inexperienced는 unlearned랑 같은 뜻이겠죠. 그러니까 학습을 하지 않았다는 거니까 unlearned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동물은 얼겠지만 만약에 뭔가 기분이 안 좋게 하는 뭔가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곧바로 얘는 자기 행동을 계속 지속을 할 거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unpleasant한 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다는 게 이제 학습이 됐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the possibility also exists that an unfamiliar object may be useful. 그럼 이제 위험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제 동물은 어떻게 하냐면 어쩌면 이 익숙하지 않은 도구가 나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겠는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즉각적인 위협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뭔가 좀 더 closer, 면밀한 점검, 검사가 가치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나치게 안전만 추구하면 오히려 잃는 것이 많아지죠. 그러니까 이제 생물은 잃는 것이 많아지면 그만큼 뒤처질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럼 결국 도태돼서 생존을 못 하겠네. 그럼 생존을 계속하고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죠. 그래서 이 문제로 해결한 게 바로 요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자주 일어나는 것을 학습을 통하여 익숙한
상태로 만들어 익숙치 않은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생존에서 뒤처지지 않을 수 있겠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학습을 통해서 그게 오히려 역설적으로 위협이 아니라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동물은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환경에 맞닥뜨렸을 때, 그러니까 이 메커니즘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동물의 생존 방식은 동물의 생존 방식을 좀 순서대로 메커니즘을 정리하면 일단 첫째, 낯선 환경을 마주하면 그럼 일단은 어떻게 하냐면 방어적 자세를 취하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그럼 이제 학습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낯선 환경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이제 이게 어떻게 돼? 낯선 환경이 익숙해지면서 위협이 없음을 학습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동물은 그 환경을 활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처음에는 방어적으로 있다가 나중엔 이제 활용하는 단계까지 간다. 그래서 이 두 프로세스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 쓰셨으면 그 다음 문장 독기로 넘어오시면 돼요. 됐어요? 자, 요거 이따가 강의 듣고 옮겨. 알겠지? 시간이 얼마 없어갖고. 자, 요건 내용 빡세죠? 이거 내용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순서 대화 같은 걸로도 출제할 수 있고, 그리고 중심 내용으로도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이건 원래 뭘로 나왔나? 빈칸추로 나왔네요. 그러니까 뭐다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자, enable 같은 경우는 자, 이거 지금 보시면 동명사예요. 그러니까 얘가 주어져. 그래서 enabling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여기까지가 동명사 구고요. 얘가 동사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동명사로 쓰인 건데 자, 동명사 구 안에서도 보시면 enable은 뭐뭐를 가능하게 하다라는 타동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목적어가 오면 가능하게 해야 뒤에 있는 일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얘는 투부정사가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harmless는 이제 무해한, 해롭지 않은 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안전하다 이런 느낌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지. safe. 그래서 almost universal function. 자, 보편적인이란 뜻은 이 의미 자체는 뭐예요? 모든 동물의 본능이란 뜻이야. 알겠지? 이 universal이라는 단어에서 이런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알겠죠? 보편적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2번 문장 most animals innately avoid avoid는 회피하다죠. 그래서 회피하다는 뭐 몇 개의 단어를 좀 잡아드리면 옆으로 피하다라는 의미에서 side step도 괜찮고요. 그죠? 그 다음에 shy away 뭔가를 별로 이렇게 나서서 옆에 가지 않는 걸 보통 shy away라고 해요. 자, 이런 단어들로도 볼 수 있고요. innately는 본능적으로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라는 뜻에서 naturally 같은 단어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알아서 자기가
마주하지 못한 건 피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자, if persist. 자, 요거 조금 중요합니다. 요거 문법 조심하세요. 자, 일단은 if 접속사를 썼고요. 그리고 시우나 가정법 누가 나타낸다? 우쿠슈마. 그래서 지금 여기서 콤마에서 끊긴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if 절이. 그래서 이게 주어인데,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쿠슈마 써 있죠. 가정법이에요. 가정법. 그만큼 우리가 이렇게 도망가는 것에 대해서 가정법으로 표현해서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자, could interfere with는 방해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저해하다라는 뜻에서 interfere with는 interrupt라든가 아니면 intervene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단어들을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방해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가 좀 중요한데요. if 여기 주어가 most animals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생략된 거냐면 if they 하고 are 써야 될까 were 써야 될까? were 써야죠. 요게 저는 이번에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가정법 과거니까. 그러니까 시제를 뭘로 해야 돼? 과거 시제로 해야죠. 가정법 과거니까요. 제가 만약에 백석호 선생님이라면 요거 문법으로 장난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쉽게도 근데 문법이 엄청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저거는 문법으로 좀 중요하고요. 4번 문장에서 문법이 덕지덕지 발라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접속사랑 분사가 있어서 주어랑 비동사가 생략된 생략 부분이고요. 그리고 가정법이어서 지금 과거 시제를 쓴 거 보이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to the extent라고 돼 있잖아요. 뭐뭐의 수준까지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런 수준까지 얘네는 이렇게 해라는 식으로 쓸 때 보통 쓰는데, to the extent 하면 이 extent 뒤에 나오는 이 that은 뭘까? 패턴이야. 그래서 외우시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뭘까요? 이거 접속사 되실까요? 관계사 되실까요? 그죠? 관계사죠. 선행사가 있으니까요. 이러면 일단 검증을 해보시면 돼요. The benefit of caution would be 동사, 자동사죠. lost for, 다 했는데 관계 대명사가 들어갈 여지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그러니까 요거는 동격의 접속사 대시입니다. 그래서 여기 문법에는요. 여기 만약에 생략 풀어버리면 they were 해서 여기 과거 시제 쓰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동격 접속사 대시 쓰였다. 그러면 관계사로 바꾸고 싶으면 뭐로 바꾸면 돼? 관계부사 where이요. 알겠죠? 그래서 to the extent where라고도 할 수 있고요. where보단 죄송해요. Feeding and other necessary activities to the extent that 이거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인 to which로 바꾼다라고 하죠. where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접속사 that을 만약에 안 쓴다, to which로 바꿔도 된다. 어쨌든 하나는 확실한 게 관계대명사 위치로 바꾸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면 지금 뒤에 관계절에서 명사 역할을 할 명분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조심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4번 문장인가요? 몇 번이야? 4번 문장은 문법 빡세게 보세요.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장. A turtle that withdraws 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위치 같은 걸로 바꾸면 될 거고요. 자, 근데 중요하진 않으니까 넘어가고 쭉 보면 A cloud cast shadow would never win races. 얘도 마찬가지로 뭐로 쓰인 거야? 가정법 과거로 쓰였죠? 그래서 이 지문 지금 가정법이 덕지덕지 달라져 있다는 거. 자, 그리고 overcome은 극복하다니까 해결하다죠? 그래서 resolve 같은 단어를 써도 되고 아니면 tackle이라는 단어 같은 것도 써도 좋겠죠. 자, 이렇게 보시고 뭐 deal with, cope with 이건 앞에서 너무 많이 했으니까 이건 그냥 말로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문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이거죠. habituate. habituate는 익숙해지다, 습관으로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익숙해지다니까 전 제가 봤을 때 이거 자체를 수까지 다 넣으면 내면화하다라는 internalize 같은 단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내면화하다, 그러니까 내 것으로 만들다라는 뜻이니까
이런 단어도 괜찮아 보여요. 근데 어쨌든 저 habituate가 여기서 의미하는 바를 제대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habituate 같은 경우는 여기서 얘기하는 결국 학습을 얘기하는 거죠. 학습. 아니면 익숙해지다는 의미에서 become familiar with 같은 단어도 괜찮습니다. 자, 7번 문장 confronted. confronted 이 지금 보면 pp가 그냥 난데없이 쓰였죠. 자, 분사구문이 쓰인 거고요. 그리고 지금 pp만 쓰였죠. 그러니까 이거는 수동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빙이 생략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분사구문이 뭘로 쓰였어요? 조건으로 쓰였죠. 그죠? 그래서 낯선 object 사물에 직면하게 된다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것도 만약에 풀어서 쓰면 뭐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If an experienced animal is로 쓰면 되겠죠. animal이니까 it is confronted by 하고 뒤에는 그대로 쓰면 되겠죠. 자,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 그러니까 조건절로 쓰였다라는 것만 보시면 되고, 자, unpleasant는 뭔가 불쾌한이죠. 그러니까 지금 nothing이니까 후치수식인 건 뭐 아실 거고, 혹시 뭘까 잡으면 자, thing으로 끝나죠. 이렇게 thing으로 끝나는 애들은 그 내신 대비 한 적 있을 텐데 1학기 때까지 한 번은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thing으로 끝나니까 후치수식인 건 뭐 이건 아실 거고, 자, 그리고 요거는 해로운, 유해한이라는 뜻에서 harmful 같은 거 써도 되겠죠. 요거는 서술형으로 출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라면 이거 뭘로 내냐면 no sooner A than B 라는 구문으로 쓸 수도 있는데 이렇게요. 그래서 이거 뜻이 뭐냐면 A가 일어나자마자 B가 일어나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sooner or later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곧바로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sooner or later 요거는 그러니까 곧바로라고 해석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저 no sooner 있죠. 저거를 자, 요 부분만 좀 보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부터 여기만 영작을 해볼게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no sooner 부정어죠. 자, 예준아, 부정어 맨 앞으로 끌려 나오면 얘 무슨 짓 해? 도치해버리지.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어. no sooner 한 다음에 does를 해버리는 거야. 왜냐면 주어가 nothing이니까 단수죠. nothing unpleasant 이렇게 해버리고, 봐봐. 자, happens 하면 돼, 안 돼? 안 돼. 왜? 얘 조동사거든.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써야 되죠? 그래서 여기를 happen으로 하면 돼. 그럼 불쾌한 그 어떤 게 일어나지 않자마자 이렇게 하면 돼요. no sooner A than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than을 넣는 거야. 그리고 뒤를 그대로 쓰는 거죠. 요건 조금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그죠? 요거 no sooner를 가르친 다음에 백석고 스타일은 뭐야? 요거 no랑 sooner랑 than이랑 막 이런 거 다 넣어놓고 던진 다음에 단 하나는 변형해야 될 수도 있어요. 이라고 해놓고 어떻게 하면 돼? 요거 happen으로 바꾸게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다 와바바방 털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지문은요, 문법도 중요하고 내용도 중요하고 단어도 중요해요. 다 나올 겁니다. 알겠죠? 자, 됐지? 자, 마지막 8번 문장. 자, the possibility also exists. 자, 이것도 잘 보면 the possibility가 주어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the possibility하고 exist가 하필이면 그냥 존재하다라는 자동사예요. 이런 식으로 되면 얘랑 좀 멀리 떨어져요. 그래서 the possibility 나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계대명사 아니고요. 이거 동격 접속사 대시예요. 알겠죠? 얘는 다른 걸로 바꾸시면 안 되겠죠? 얘는 얘를 부연 설명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자동사가 껴 있어서 동격의 접속사 대시랑 앞에 있는 명사가 떨어진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거 중요해요. 그러니까 문법이 파면 팔수록 계속 나오죠. 그지? 그래서 요거는 문법 고치기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no immediate threat, 그러니까 즉각적인 위협이 없다면,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 중요하진 않고 유반이어는. 자, 그리고 closer, 좀 더 면밀한, 좀 면밀한이니까 이것도 안 잡을게요. 지금 문법만 좀 집중하시고요. 자, 나머지 유반이어는 제가 어차피 유반이어장 만들어 줄 거니까 거기서 외우시면 될 거고. 자, 이제 지문 정리할게요. 자, 21번 지문은 개 어렵게 나올 겁니다. 자, 동물은 학습을 통해서 낯선 환경에 적응을 하고 이를 활용하기까지 한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동물은 학습을 통해서 낯선 환경에 적응을 하고 이를 활용하기까지 한다 라는 내용의 중심 내용 출제 가능하고요. 어법 출제 가능하고 어휘 출제 가능하고 요약도 가능하고 내용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순서도 가능해요. 그리고 삽입도 가능하죠. 내려면 다 낼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조건 영작도 내올 수 있죠. 그 노수너 그거 있죠? 그걸로 낼 수도 있고, 그리고 어법 판단 낼 수 있죠. 그리고 요약 문작성도 낼 수 있습니다.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그러니까 너무 많잖아. 쌤, 그럼 뭐가 가장 유력해요? 어법 고치기랑, 그다음에 요약 문작성이랑, 그다음에 여기 중심 내용이요. 이렇게 세 개. 알겠지? 그러니까 유반이어 다 외우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내용도 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문법도 제가 찝어드린 거, 별표 친 거 다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얘는 분명히 어렵게 나올 겁니다. 자, 22번 질문 가겠습니다. 자, 22번부터는 조금 긴장 푸셔도 돼요. 얘는 좀 개꿀입니다. 좀 빨리 볼게요. 내용은 하나도 안 어려워요. 자, 1, 2번 볼게요. 자, 요거 우리 앞에서 배운 거 그거 있잖아. 정보혁명을 통해서 사람들이 좀 더 창의적이고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을 거다라는 예언이 있었잖아. 근데 그건 오히려 빗나가고 옛날에 그냥 일반적인 노동자들이랑 똑같이 그냥 이 로우 데이터, 날것의 데이터를 단순 가공 처리하는데 그냥 단순 사무직이 오히려 더 많이 필요해졌다. 그거 기억나죠? 그러니까 이제는 빅데이터는 이제 그걸 뛰어넘은 거야. 빅데이터는 이제 우리가 지금 뭐 사물 인터넷, 그다음에 저기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랑 결부되면서 데이터량이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돼. 그러니까 빅데이터는 애초에 인간이 조작하기 그리고 인간이 다루기 어려운 수준의 엄청나게 방대한 데이터야. 애초에 빅데이터란 말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상은 이렇게 바뀐 거죠. 그리고 이게 AI를 통해서 더 팽창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얘기하던 그 정보를 처리하고 가공한다? 그런 수준을 뛰어넘은 거야. 알겠지? 그래서 맨날 궁금하죠. 삼성전자는 대체 어디다가 반도체를 저렇게 팔아먹길래 돈을 저렇게 쓸어 담지? 다 AI랑 빅데이터야. 쟤네는 반도체가 무조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다 가공하고 처리해야 되는데 1초에 막 이만큼을 처리해야 되니까 그거 파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 1, 2번 볼게요. 빅데이터는 종종 알아서 만들어진대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죠. 인간의 개입이 필요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인간이 뭔가 새로운 데이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개입하는 것보다 완전히 기계에 의해서 자동화된 방식으로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알겠지?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도입부부터 애초에 핵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빅데이터는 인간의 개입 없이 기계가 알아서 정보를 생산하고 심지어 뭐까지 하냐면 가공도 하는 거예요. 인간의 개입이 없다라는 게 여기서 제일 핵심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개부는 좀 빨리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전통적인 방식은 이제 빅데이터와 당연히 반의 관계겠죠. 그래서 전통적인 데이터 처리에서 보면은 인간은 늘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항상 개입됐다라는 건 위에 있는 automated이랑 관이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건 그냥 다 제낄게요. 그래서 예신 다 버리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기본적인 데이터를 생산하는 과정에는 사람이 항상 필요했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예시니까 버리고요. 그래서 이러한 각각의 상황에 there's a person who is taking action as part of the process. 그래서 정보가 만들어지는 한 과정의 부분을 담당했었다라는 거죠. 자, 전통적인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는 인간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했었다는 거죠. 근데 this is not so. 하지만 빅데이터에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라고 8번 문장에서 흐름을 뒤집어 버렸죠. 그래서 많은 빅데이터가 다 뭐 한다? 인간의 개입 없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거 딱 봐도 빈칸 추론 문제 나오겠죠. 이제 여기 빈칸 포인트가 되겠지.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대체 인간의 개입 없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럼 센서 보이죠? 센서가 박혀 있다는 거잖아. 얘가 알아서 데이터를 뽑아낸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게 사물 인터넷 얘기하는 거죠. 사물 인터넷. 사물 인터넷이랑 결합되면서 기계가 알아서 정보를 뽑아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빅데이터는 사물 인터넷과 결합하여 인간의 개입이 전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끝. 자, 이거는 딱 문제가 딱 보이죠? 요거 빈칸 추론 아니면 중심 내용이에요. 그죠? 넘어갈게요. 자, 쉬우니까 요 정도 보고 바로 문장 독해로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장부터 보면 되네요, 여긴. 자, instead of 뭐뭐 하는 것 대신에 란 뜻이죠. 요건 제가 영작 포인트로 잡아놨지만 W.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뭐 하는 대신에 라는 것 자체는 나데이버비의 구조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A가 아니라 B 한다. 그러니까 요거는 안 해도 되고요. 이거 하시면 돼요. 이런 느낌으로. 알겠지? 그런 느낌으로 보면 되고 요거는 일단 더 중요한 건 문법의 구조를 좀 보셔야 되는데 instead of니까 예전에 이건 품사가 뭐예요? of니까? instead of는 전치사죠? 그래서 전치사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되니까? 명사가 나와야 되니까. 근데 그 명사가 a person이 아니에요. 여기가 전치사가 연결하는 명사는 요거예요. 근데 요건 또 골 때리게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동명사의 수동형으로 돼 있죠. 수동태. 자, 그럼 이 앞에 있는 a person은 뭐예요? 동명사는 준동사죠? 준동사 뭐를 필요하러 한다? 그래서 인간이 개입되는 것 대신에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영작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 전치사 뒤에 있는 동명사와 의미상의 주어 구조는 앞에서도 어떤 질문에 있었던 거 기억나죠? 그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영작 포인트 별표 치세요. 그래서 요거의 나데이버비라는 논리 구조는 중요하진 않고 오히려 저거를 맞춰서 저렇게 영작할 줄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됐지? 자, 요거 2번 문장 별표 치시고요. 자, involved는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명사를 후치 수식하면 involved는 무슨 뜻이야? 관련된, 개입된 이란 뜻이 돼요. 그래서 이런 뜻으로 쓰이려면 무조건 후치 수식해야 돼요. 알겠죠? 물론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없으니까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문장. All of those involve a person doing something. All of those involve. 그러니까 얘가 주어고 involve가 타동사고 a person이 목적어예요. 자, 그럼 접속사 없으니까 얘는 그냥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앞에 있는 a person을 수식하는 분사구가 되는 거죠. 분사구 수식이에요. 그리고 조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doing something in order는 해석할 때 내가 어떻게 하라 했어?
인오더 투부정사는 그냥 다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뒤에가 골 때리는 건데, 자, 인오더하고 원래는 투부정사 나와야 되잖아. 난데없이 for 나왔지. 그럼 for 보자마자 딱 바로 떠올리면 되는 게 있어. 뭘까? 쌤, 인오더는 투부정사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맞아요. 투부정사 여기 있어요. 얘도 또 마찬가지로 골 때리게 저기도 동명사의 수동태인데 얘는 또 투부정사의 수동태네요. 그러니까 요거 지금 준동사의 형태에다가 수동태랑 같이 결부해서 출제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to be generated, 만들어지기 위해서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그럼 이 for는 뭘까요? 예를 들면 우리 가주어진 주어 구문 쓸 때 뭐 it is 어쩌고 저쩌고 한 다음에 for 명사하고 투부정사 쓰죠. 그럼 이거 뭐라 그랬어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 했죠? 이거 의미상의 주어예요. 그래서 탁 끊고 보면 데이터 기록이 생산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하겠죠. 의미상의 주어 보는 거. 자, 그래서 2번 문장과 5번 문장은 의미상의 주어 제대로 식별하시고 저걸 맞춰서 영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 자, 다음. 자, 7번 문장. 자, in each case, there is a person who is taking action as part of the process of new data being, 이것도 봐봐. the process 하고 좀 전치사 나왔죠? 이거는 어떤 느낌으로 보면 되냐면 앞에 있는 process를 부연 설명하는 동격 전치사 오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좀 부연 설명을 하면 동격 전치사 오브예요. 알겠죠? 그래서 앞에 process랑 뒤에 있는 new data being created가 같은 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치사는 명사가 필요하잖아요. 이 명사는 누구를 연결하는 거냐면 new data가 아니라 being created 동명사를 연결하는 거예요. 근데 얘도 지금 보면 동명사의 수동태가 또 나왔죠. 그래서 요거는 마찬가지로 뭐라고? 준동사는 뭐를 가지니까 의미상의 주어. 그래서 요거는 새로운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것, 그 과정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자, 이러면 시험 문제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죠. 동격 나타낼 때 제일 많이 우리가 봤던 게 여태까지 뭐예요? 접속사 that이죠. 이거 접속사 that으로 치환할 수도 있죠. 그래서 that 그러면은 접속사를 쓰는 거예요. 동격 접속사. That new data. 데이터는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미 단수고 데이터가 복수야. 혹시나 이것까지 가르쳤다면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알겠죠?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피날레 마무리답게 21, 22 살벌하죠? 문법 개빡세게 공부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 자, 9번 문장. A lot of source of big data. 자, 요거는 주어가 sources 복수가 되죠. 자, 그래서 s가 붙었으니까 복수 취급해야겠죠? 그래서 are generated. 그래서 요거는 수일치도 조심하시고 그리고 능동수동 태 파악하는 거 있죠? 그래서 수동으로 쓰인 것도 파악하셔야 돼요. 자, generate를 만들어내다니까 타동사죠. 뒤에 목적 없지? 그럼 수동 이렇게 알겠지? 능동수동 구분하는 거 또 같이 보셔야 되고 자, 10번 문장은 이제 익숙하죠? a sensor 하고 딱 주어로 시작하는데 딱 봐도 embedded면 딱 봐도 동사가 아니라 과거 분사겠죠? embedded in an engine, for example까지가 앞에 있는 주어 a sensor를 수식하고 동사는 spits out 동사는 요게 되죠? 자동사가 아니라 타동사죠. 뱉어내다니까. 자, 그러면 그래서 요거 3인칭 단수니까 S 붙여서 수일치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spit out은 뱉어내다잖아. 그럼 의미상으로 유의어 뭐라고 하면 돼요? 뱉어내다, 만들어내다니까 generate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겠죠? 만들어내다, generate, 아니면 뭐 create도 좋고요. 자, 요 정도 보겠습니다. 됐죠? 정리하죠. 자, 주제는 간단해요. 주제는 빅데이터는 전통적인 데이터 수집과 달리 인간의
개입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자, 빅데이터는 전통적인 데이터 수집과 달리 인간의 개입이 전혀 필요 없다 라는 중심 내용 출제하기도 좋죠. 근데 요거는 어법이 객관식으로 내는 거 되게 아쉽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만약에 어법을 나오면 개길게 밑줄 쳐서 틀린 거 골라, 맞은 거 골라, 짝지어진 거 골라, 몇 개야 이거 내겠죠. 아니면 뭐 나와요? 고치기요. 요 정도 보시면 됩니다. 22번 질문은 문법 출제가 유력합니다. 왜냐하면 데이로 내면 너무 쉬우니까. 이 정도 보면 되고 23번 질문 가죠. 시훈아 미안해. 오늘 내가 진도가 급해서 너를 깨우면서 갈 수가 없어. 꼭 들어야 돼. 자, stress responses in adult animals are profoundly affected by prenatal stress and variations in maternal care. 자, maternal. 그러니까 저거 비슷하게 발음하는 건 이제 mother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stress response는 스트레스 반응이죠. 그러니까 뭔가 나를 긴장시키는 환경에 내가 노출되면 거기서 나오는 그런 긴장감 내지는 조금 이렇게 정신 차리는 거. 호랑이 굴에 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런 느낌이 스트레스 리스폰스라고 보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스트레스 받는 거 있죠. 뭐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뭐 과민하게 반응하거나 이런 느낌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 다 뭐에 의해서 생긴다? 엄마가 어떻게 애를 돌보냐, 그리고 엄마 자체가 스트레스에 어떻게 해소를 하냐, 이런 거에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그리고 후천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알겠지? 자, the effect of variations in maternal care. 그래서 엄마가 돌보는 것의 이 다양함의 효과는 transmitted across generations. 그러니까 대를 거쳐서 전달된다는 거. 심지어 이건 뭐야? 쭉 밑에 애들한테 물려준다는 뜻이야. 알겠지? 내가 뭔가 스트레스를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면 내 자식들 대대손손 다 그렇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고, 근데 그게 아빠가 아니라 누구? 엄마일 때. 알겠죠? 그리고 그 offspring은 후손이란 뜻이죠. 후손이 experience high maternal care exhibiting. 자, 높은 수준의 엄마의 관심과 관리를 받는 애들은 당연히 어때요? 당연히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보일 거고요. 그리고 providing high maternal care themselves. 그리고 자기 자신도 애들한테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렇게 보호를 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전수가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정리해 볼까요? 정리하면 성체 동물의 스트레스 반응은 어미라고 할까? 그냥 어미라고 할게요. 어미의 유전과 어미의 돌봄에 따라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미의 유전이라는 건 내가 어쩔 수 없는 거죠. 선천인 거고. 그리고 어미의 돌봄이라는 건 후천이겠죠. 그리고 이게 대대손손 유전이 된다. 이거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3, 4번 볼게요. 그래서 이러한 결과, 효과는 would be adaptive. adaptive는 적응 가능하다라는 건 이건 무슨 말이냐면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야. adaptive는. 그래서 when offspring experience an environment similar to their parents. 그래서 자기 부모들의 환경과 흡사하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엄마가 별로 매터널 케어를 안 하는데 그럼 마찬가지로 아이들도 어른이 됐을 때 그렇게 한다라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영향, 효과는 항상 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후천적 환경에 따라 이러한 어미의 스트레스 반응은
유전될 가능성이 변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무조건 선천적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반전이라고 해놨지만 cross fostered는 cross 이렇게 가로질러져. 그러니까 내가 너네 새끼 맡을게. 나중에 내가 낳으면 내 새끼 맡아줘. 이렇게 서로 품앗이 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품앗이에서 다른 엄마한테 길러진 애들은 뭐냐면 좀 더 오히려 뭐 할 가능성이 높대? 자기 엄마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알겠죠? 이건 같은 말이죠. 그지? 그래서 이런 결과가 암시하는 건 스트레스 반응은 그리고 엄마의 케어, 보살핌 사이는 are influenced by early experiences as well as 요봐. early experience랑 genetic factor라고 돼 있잖아.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것 둘 다 영향을 받는다는 거 쉽게 얘기하면. 알겠지? 그래서 얘가 후천이고 얘가 선천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such regulation is seen in other mammals and even plants.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에서 다 보인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자, 그래서 능은 선천적인 요소와 후천적인 요소가 결합하여 대부분의 생명체에서 발견된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3번 질문. 뒤에 이제 문장 독해 볼게요. 썼어요? 쓰세요. 천천히 쓰세요. 오케이. 자, 1번 문장. 자, 영향을 받는다, 영향을 끼친다. 라는 거니까 이거는 influenced 같은 간단한 단어로 바꿀 수도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장. 쌤, 케어인데 왜 R이에요? 자, R은, 그러니까 요거 싹 다 수독이니까 동사구죠. 주어는 variations라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transmitted, 유전된다라고 하면 되죠. 유전되다는 inherited라고 하면 돼요. inherited, 유전된다. 그 다음에 who experience high maternal care, exhibiting lower stress responses, and providing high maternal care themselves까지는 분사구가 되겠죠. who experience high maternal care. 요거는 잘 봐. 그러니까 이거 분사 원이고 분사 투잖아요. 그러니까 준동사 자리죠. 자, 준동사 뭐가 있어야 되니까 의미상의 주어. 그래서 이거 의미상의 주어 내가 왜 머뭇거렸냐면 매터널 케어가 아닐 거 아니야. 의미상의 주어 누구냐면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3번 문장 adaptive는 그때그때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flexible 그래서 변동 가능한 뭐 changeable 이런 단어 쓰면 좋겠죠. 그리고 environment similar to their parents 이거는 분사구를 형성해 저기 형용사구를 형성해서 앞에 있는 environment를 수식하는 거고 similar는 이제 비슷한인데 자 비슷한 조금 어려운 단어 C로 시작하는 거 한 세네 번 다룬 것 같은데 비슷한 필적한 단어장에도 있고 comparable 비슷한이란 뜻이야 알겠죠? 외우세요. 백석 보면 충분히 출제됩니다. 그죠? 민석이 단어 다 외웠어요?
외워야 돼요? 그럼 여기 앞에 백석고 1학년 잠깐 진도 빨리 빼고 단어 시험지 줄게요. 자, mothers, providing low maternal care. 자, 요게 주어고 providing low maternal care. 여기까지는 앞에 있는 애 수식하는 분사구죠. 그래서 주어는 여기까지고요. 동사는 요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쭉 보고 자, 여기 마찬가지로 as 있잖아. 그러니까 마찬가지란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do는 여기서 조동사가 아니라 대동사야, 대동사. 대명사 할 때 그 대자야. 그래서 요거랑 their offspring이랑 지금 서로 뭐가 일어난 거냐면 도치가 일어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 조심하세요. 그래서 스위치 as do their offspring when they become 뭐야? 이거 왜 do라고 돼 있지? does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offspring. do로 맞나? 어쨌든 자 이거는 do 같은 경우는 누구 가리키는 거냐면 tend to have 요거 가리키는 거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런데 offspring이 cross foster to other mothers까지가 PP, 즉 분사하고 수식이고 요게 동사가 되죠. 그리고 similar to that 요거는 관계사도 아니고 접속사도 아니에요. 이거 그냥 대명사예요. 가리키는 건 당연히 누구예요? pattern 가리키는 거죠. 자, suggest. 여기서는 제안하다가 아니라 뭐라고 쓰인 거예요? 시사하다, 암시하다. 그래서 타동사 쓰이고 접속사가 나왔으니까 자, 여기서부터 쭉 보면은 이게 이 절의 주어, 이게 이 절의 동사죠. 자, 제안하다 였으면 should가 들어갔기 때문에 be라고 했었을 거예요. 근데 요거는 암시하다니까 왜 should 들어간 거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요거는 조동사가 없으니까 맞춰서 써야 돼요. 아시겠죠? 요거 문법 조심하시고요. 그러니까 should가 들어간 게 아니니까 are라고 해야 돼요. be가 아니라. 야, 여기 be influenced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것만 아시면 돼요. 제안하다가 아니잖아요. 그죠? 됐나요? 자, 그다음에 7번 문장. 자, 이러한 regulation은 저는 관계란 뜻에서 relation이라고 해도 될 것 같고요. relation 내지는 상관관계란 뜻에서 correlation 같은 단어를 써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관계 내지는 상관관계란 뜻입니다. regulation은 좀 조절이야, 조절. 이렇게 그러니까 음량 조절은 요거 있지. 이게 regulate거든. 그래서 스트레스 반응이 예를 들면 돌봄 수준이 높으면 스트레스 반응을 이렇게 쓱 하면서 내려가죠. 이거 얘기한 거야, regulation. 그래서 제가 지금 상관관계라고 한 거예요. 알겠죠? 자, 성체 동물의 스트레스 반응은 어미의 유전, 즉 선천이랑 과 어미의 돌봄, 후천이 섞여 형성된다. 자, 성체동물의 스트레스 반응은 어미의 유전과 어미의 돌봄이 섞여 형성된다 라고 하시면 되죠. 자, 요거는 키워드가 두 개로 나뉘죠. 그러니까 요약으로 아주 제격이고요. 제가 봤을 때 이거 요약 출제가 좀 유력하지 않을까. 그리고 중심 내용도 얼마든지 출제 가능하고 저는 어렵게 낸다면 내용 문제. 그러니까 요거는 서술형보다는 좀 객관식 그리고 내용 위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24번 피날레 드디어 부교재 마지막 지문입니다. 그리고 제 내신 마지막 수업입니다. 12학교가 드디어 끝납니다. 와, 나 진짜 너무 힘들었어. 자,
이쁘게 마무리합시다. 자, 1번 문장부터. Some scholars recommend, 이거 흐름 잘 봐야 된다. 이거 원래 뭘로 나왔지? 이거 흐름 모르면 털어버릴 거야. 이거 잘 봐야 돼. 그래서 중심 내용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데, 자, 일부 학자들이 권장한대. 우리가 뭔가 좀 대답하기 쉬운 질문들에 집중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고 대답하기 쉬운 질문들에 우리가 연구하고 집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왜냐면 이 기준은 not without이라 했잖아. 부정의 부정이니까 긍정이죠. 그러니까 논리적이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이 기준은 꽤 논리적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논리가 없는 게 아니다니까 논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말이 이상하잖아. 좀 그래 나름 배운 사람들인데 배운 사람들이 야 쉬운 것만 집중해. 라고 하면 좀 말이 이상하잖아. 그지? 근데 이게 나름 논리적이라는 건데 왜냐면 study of the fundamentally unknowable 알 수 없는 거를 공부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few 단어 외워서 아실 텐데 쓸데갈이 없다는 뜻이야. 그리고 그게 반드시 회피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알 수 없는 것을 공부하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알기 쉬운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라고 하면 되죠. 자, 지금 제가 다른 질문들이랑 좀 다르게 뭔가 좀 단정적인 어조로 안 끝냈죠. 그런 의견이 있어요 라는 건 지금 제가 뭔가 뒤집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자, 이제 한번 볼게요. 그러나, 자, 근데 잘 봐. 그러나 더 큰 위험이, 그러니까 이건 지금 그냥 거들 뿐이야.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큰 위험이 존재하는데 바로 pointlessly. 그러니까 목적 지향적이지 않은 채로 그냥 생각 없이 그냥 looking under the light. 불빛 아래서 찾는 거래요. When the object sought lights in darkness. 우리가 찾아야 하는 물체가 문제는 뭐냐면 불빛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불빛 그 외에 어두운 곳에 있는데 거기서 불빛 아래서만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빛 아래는 결국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 철학자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근데 정작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어둠에 있고 그러니까 지금 darkness랑 light는 대립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요거는 in darkness는 fundamentally unknown 요거랑 같은 말인 거죠. 네? 그래서 but could with effort be found. The large parts of social science have already diverted their focus. 그래서 이미 많은 사회과학이 divert는 분산시키다는 뜻이에요. 분산시켰대요. 얘네 집중을. 중요한 것에서 쉽게 관철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거를 트리비얼, 우리 트리비얼이 사차는 사소한이잖아. 긍정부정. 부정.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걸로 격화시켜버렸다는 거야. 자, 하지만 많은 학문들이 쉽게 관찰될 수 있는 것만 연구하며 집중력을 분산시킨다라고 하면 뭔가 어감이 재미없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돼? 허비한다라고 하면 되죠. 네. 어? 아, 그래? 왜, 뭔 일 있어? 어. 아, 진짜? 그냥 가, 그냥. 강의 찍고 있으니까. 그냥 가. 뒤로 이렇게 돌아서 가. 바로 가세요. 일단 강의 올라가면 업로드 되면 또 줄게. 자, 마무리할게요. 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일반 이론은 증명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should he have restrained himself from devising it? 어렵잖아. 아인슈타인은 그럼 이걸 생각하는 걸 제약했어야 되나? 왜냐면 쉬운 것만 하라 했잖아. 그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이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 뭐 하라는 거야? 쉬운 것만 하지 말고
어려운 것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잖아. 그지? 근데 그게 문제 어렵잖아. 그지? The structure of a scientific program is distorted when researchers are shy. 아까 shy away 배웠었잖아. Shy from the logical next question because the answer will be hard to find. 어떤 대답이 찾기 어렵다고 해서 다음 논리정연한 질문을 대답하기를 꺼려하면 그러면은 과학은 좋아져 나빠져? 나빠져죠. 그래서 디스토트라 됐잖아. 왜곡된다. 그러니까 훨씬 더 나은 해결책은 그러니 이런 거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더 공로를 인정해 줘라. 왜냐면 어려운 일을 하지 않냐.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지문은 중심 내용 출제가 유력합니다. 알겠죠? 하지만 어려운 문제의 답을 찾는 것은 학문의 발전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한 학자에게 더 큰 공로를 인정해야 한다라는 거죠. 막판에 필자가 뭐 하고 있냐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주장 문제로 유력하죠. 그래서 요거는 아마 어쩌면 다음 주에 시험 보면 저기서 볼 수도 있어요. 꽤 앞에서. 중심 내용이니까. 이제 앞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자, 문장 독해 마무리하죠. 자, 2번 문장부터 보면 되네요. 자, 이거는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부정이잖아요. 그러면 싸잡아서 긍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문법에서 뭐라 해요? 이중부정이라고 하죠. 이중부정은 결국 뭐다? 긍정의 의미다. 그러니까 꽤 논리정연하다. 그러니까 요거를 만약에 한마디로 하면 로지컬이라고 합니다. 자, futle은 쓸모없는 헛된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헛된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으면 뭐 vain 같은 거 쓰면 되거든요. 공허한 헛된. 근데 요거 혹시 혼동할까봐 fertile. fertile은 뭐예요? 이거는 다작. 그러니까 많이 만들고 많이 낳고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출산율이 fertility rate예요. 알겠죠? 완전 안드로메다로가 fertile이라고 하면 조심해. 그래서 비옥한이라는 뜻도 돼요. 자, 그다음에 3번 문장. pointlessly는 무의미하게죠. 그래서 meaningless라고 하면 되겠죠. meaninglessly. looking under the light. 그래서 요거 예전에 가르쳤던 기억이 나는데요. 요거 의미 추론 문제 출제했었던 학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뭐를 의미하는 거야? 쉬운 것만 하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것만 알면 되고. 자, when the object sought. 지금 얘 보면 the object라는 명사를 뒤에서 후치수식하고 있는 거예요. pp가. 후치수식인 거 조심하시고요. 왜냐면 얘가 주어고요. 절의 주어니까 cs라고 할게요. 얘가 동사 여기 있거든요. 조심하세요. 자, 그래서 when the object sought lies in darkness, but could 이거 잘 봐. 좀 골 때리지 않아? but 했잖아. but하고 주어는 누구냐면 the object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it이 생략된 거거든. 그러니까 object니까 it could 이상하지? 이게 뭐냐면 동사구랑 그다음에 이건 전치사구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부사구죠, 부사구. 그지? 이 두 개가 도치가 일어난 거야. 의미상으로 이걸 더 강조하고 싶어서 필자가 뒤집은 거야, 일부러. 알겠지? 그래서 의미는 노력으로 발견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자, 4번.
Large parts of social science have already diverted their focus. 그래서 분산시켰다. 근데 요거는 divert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죠. 그래서 저라면 이거를 잃었다라는 뜻에서 lost 같은 단어로 써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부정이니까. From the important to the 이거 봐봐. 더 플러스 형용사지. 더 플러스 형용사가 돼서 이거는 명사가 되죠. 그리고 일단 문법적으로 보면 from A to B A에서부터 B로 라는 뜻이야. 알겠지? 아, 근데 이거 A에서 B로라는 거 하는 거니까 lost는 조금 말이 이상하겠다. 이거는 제가 죄송해요. 이건 좀 바꿀게요. 이거는 뒤에 왜냐면 from A to B가 있는지 제가 모르고 써가지고 lost보다는 요거는 옮기다, 바꾸다니까 shift라든가 내지는 transfer. 요 transfer는 또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 게 R을 한 번 더 써야 돼. 이런 걸로 장난칠 수 있겠지? transfer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래서 요거는 의미가 쉽게 관찰될 수 있는 것 이렇게 해석하셔야겠죠. 그리고 관찰이 되어야 하니까 pp로 쓰셔야겠죠. 의외로 문법이 조금 있네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해놓고 지금 콤마로 봐봐. 콤마로 해놓고 끊었어. thereby drifting 이렇게 했지. 분사구문이죠. 그래서 요거 자체를 쭉 therby가 무슨 뜻이에요? 혹시 아세요? thereby. therby는 분사구문 쓸 때 되게 많이 쓰는 말이야. 그래서 이거 수능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thereby,는 그러니까 therefore랑 같은 말이야. therefore.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뒤에 있는 분사구문은 당연히 의미상으로 결과겠죠. thereby 때문에. ing로 했고 into trivia. into trivia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도 부정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됐나요? 다음. 민석이 숙제는 다 해왔어? 시험지 그냥 지금 미리 줄까? 좀 이따 줄게. 외워요. 자, so should he have restrained himself? 자, A from B 돼 있네. 그럼 뭐 내면 뭐로 바꾸면 돼? 두 개. prevented 그리고 kept 못하게 하다. 알겠죠? keep A from B, prevent A from B. 이제 is distorted. 얘도 마찬가지로 부정으로 해석되죠. 그러니까 왜곡된다라는 거니까 뭔가 망가진다, 해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조금 어려운 단어 하나 잡아드릴게요. 악화시키다. deteriorated. deteriorated. 그리고 좀 더 어려운 단어. compromised. 요거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compromise는 중립적이거나 좋은 말로 쓰면 타협하다는 뜻이 되거든요. 근데 부정적으로 쓰면 무슨 뜻 돼? compromise? 위태롭게 하다라는 뜻이 돼요. 알겠죠? 부정이에요. 그리고 이거 shy from은 그냥 하나로 싸잡아서 avoid로 바꿀 수 있겠죠? 보너스니까 엑스트라 같은 거 쓰면 되겠죠? 여분, 추가. less observable. 그러니까 요거 제가 이거 왜 어휘로 잡았냐면 여기가 부정이죠. 그치? 그럼 저기는 긍정으로 했어야겠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 지금 부정어 함정 조심하라. 백석고 종특, 그치? 요거 조심해. 이거 어휘 문제 출제 유력해. 알겠지? observable. 그러니까 관찰 가능하다,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요 부정어만 좀 조심하시면 되고. 자, 됐나요? 학문의 발전에 기여한 학자는 공로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 중심 내용이 좀 구리죠. 자, 그래서 요건 중심 내용보다는 전 개인적으로 어휘 문제.
출제가 좀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뒤에 흐름이 좀 뒤집히죠. 그래서 저는 요 순서 같은 문제도 출제가 괜찮다. 그래서 요거는 개인적으로 객관식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 혹시 오늘 내 지문 중에 질문 있나요? 드디어 끝났습니다. 제가 오늘 조금 숙제를 좀 많이 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많이 다 해오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목요일 날은 교과서랑 테드 연설문으로 마무리해서 이번 백석고 내신 대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